4번, 9번 이슈에서 좀 볼까요? 4번, 9번. 4번, 9번. 4번, 9번 지분 같은 경우는요. 오늘 이제 드릴 건데 오늘 이제 보시면 6월 모의고사 있어요. 이 6월 모의고사의 인문 파트를 거의 벤치마킹한 문제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거의 구조도 되게 유사하고요. 글감도 되게 유사합니다. 근데 이제 수능 특강에서도 나왔던 부분이고, 그리고 이 글감을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었어야 되는 근간은 우리가 이기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이기론에 같이 붙어 있었던 리트 문제 역시도 그리고 이번 주에 들었었던 리트 문제 역시도 이쪽 이야기들을 되게 많이 했었기 때문에 소재적으로는 여러분들의 문제가 없었어야 합니다. 사실 이 소재적으로는. 근데 이제 6번, 7번이 여러분들이 되게 많이 틀리셨던 문제들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스킬적인 얘기들을 조금 해버리면, 자, 6번의 정답이 이제 3번이었죠. 3번에 치평 요람과 국조 보감은 모두 유학 사상을 원론을 조선의 실정에 맞게 변론하여 찬술한 서적이다. 처음에 저도 문제를 풀 때 여기 동그라미 5개가 돼요. 문제를 이런 식으로 읽다 보면 동그라미 5개에서 시작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 다음 스텝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어휘적인 부분들인 거예요. 1번에 정관 종료는 군신 공치보다는 왕권 강화를 옹호하는 데 유리한 내용이 담겨있는 서적이다. 여기서 포인트는 보다는 옹호가 되는 거예요. 보다는 옹호. 보다는 때문에 같다라는 이야기, 반대라는 이야기를 고민해야 되고요. 옹호인지 반대인지 이미지를 봐야 된단 말이야. 그죠? 이번에서는 어땠을까요? 대학은 육아의 경제 사상을 담고 있는 고대의 경서로서 정의, 송나라와 조선의 경영에서 광론되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뭘까요? 와야 와. 송나라와 조선이었는지 아니었는지를 확인하는 거야. 그러니까 첫 번째 읽을 때는 여러분들이 경제 사상을 담고 있는지 없는지를 봤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두 번째 봤을 때는 뭐예요? 얼소인지 온리인지를 보는 구조가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3번. 3번의 포인트는 뭐였을까요? 변형이라는 단어가 중요한 거예요. 이 뉘앙스는요, 수능에서도 반드시 등장할 이야기. 문제가 되게 투박해요. 투박하기는 한데 수능이 요구하는 사고방식이야. 이 단어 자체가. 우리 6월 모의고사에 그 문제가 있었어요. 이 중국 같은 경우는 어때요? 이 진나라 때 여기가 다 없애버렸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에 이제 새롭게 만드는 이미지가 되는 거고요. 부재했던 공간을 새롭게 만드는 느낌이었잖아요. 근데 우리 조선 같은 경우는 뭐가 있었어요, 여기에? 불교가 있었기 때문에 새롭게 만든다는 게 아니라 뭐였어요? 바꾼다였단 말이에요. 바꾼다. 불교를 대체한다는 뉘앙스였단 말이에요. 대체라는 단어는 새롭게 만드는 걸 우리가 대체라고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런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도 적용을 하는 거야. 그럼 이 변형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는 걸까? 이게 유지라는 단어를 떠올려야 돼요. 이 단어를 통해서. 근데 여기서의 글감은 어떨까요? 우리 마지막 문단의 이제 위쪽 문단을 보시면 마지막 문단 위쪽 문단의 아래에서 위로 5개만 볼까? 이렇게 경연제도가 지속되면서 대학 연의를 참조하되 중국의 역사가 아닌 조선의 역사를 담은, 되게 조선의 영향을 적용한 것처럼 보잖아. 서적을 새로 찬술하여 경연교재로 활용하기도 하였다. 치평요람은 경서의 원론적 내용을 고려와 조선의 역사적 사례를 들어 논급함으로써, 그러니까 되게 뭐처럼 보여요? 우리 조선에 맞게 바꾼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하지만 실상은 뭐예요? 이 원론적인 얘기를 우리 조선에 적용시킨 거지 변형시킨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이 단어와 이 단어의 차이 때문에 얘가 오답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런 어휘적인 디테일들을 이제 잡을 필요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그죠? 4번 같은 경우도 이제 모두라는 단어가 이제 거슬려야 되고요. 5번에도 달리라는 단어가 이제 거슬리기 시작하셔야 됩니다. 이제 전체 다음 패턴에서는요. 자, 7번도 봅시다. 7번 기억은 이제 4대부고 니은은 신칭 4대부인데 틀리셔도 괜찮았어요. 사실 좀 오바야. 조금 과했어. 과하긴 했는데 근데 어떻게 그 6월달이 과하게 나왔기 때문에 얘가 과하게 나와지는 거거든요. 정답이 이제 1번이었는데 경연을 하나의 제도로 확립하고 군주의 경영에 참석이 올바른 정치의 필수 조건이라고 주장했다. 저도 이거 처음 읽을 때 동그라미 쳤어요. 되게 맞는 말이거든. 뉘앙스가 되게 맞는 말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기억은 어떨까? 기억은 확립이 맞아요. 얘가 확립이 맞거든요. 저거랑 똑같아. 확립이 맞는데 이 니은 같은 경우는 우리
맨 밑줄, 그 두 번째 단락의 맨 밑줄. 고려 중기에 도입된 경영제도를 강화시키고자 하였다. 얘는 뭐야? 고려 때 이미 있었던 거야. 고려 때 있었고 조선 때 뭐예요? 강화라는 키워드를 쓰고 있단 말이야. 황림은 언제 됐게? 고려 때 된 거야. 그러니까 여기도 뭐의 뉘앙스예요? 뉴와 올드를 바꿨다라는 뉘앙스를 그대로 따라 쓰는 거예요. 이게 이제 디테일이야.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가셔야 돼. 근데 과해. 개인적으로 과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해야 돼. 그래서 7번은 틀렸다고 해서 막 그러지 않는데 이게 시사하는 바가 뭐냐면요. 내가 한 두세 번 읽었을 때 안 보이잖아요. 그럼 과감히 찍고 넘어갈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안 보이면 못 푸는 문제였던 거야.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근데 이거를 막 찾겠다고 막 이러고 있으면 안 돼. 요즘 시대 자체가. 단어 하나를 가지고 집요하게 물어본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한 두 번 정도 트라이를 했을 때 안 나와. 그러면 과감하게 넘길 줄도 알아야 된다. 이 글감의 찾기가 너무 확률적으로 낮아졌기 때문에 그런 이슈가 있었던 문제였다. 8번 같은 경우도 이제 뭘 좀 얘기하고 싶냐면 이게 우리 리트 문제 중에 이게 있었어요. 이 수양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이 글감의 가장 큰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가 뭘 먼저 하고 정신적 수양을 한 다음에 뭐야? 이 정치적 적용을 해야 된다라는 구조를 가지고 있었어. 즉 내부를 먼저 이야기한 다음에 수기를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야? 치인을 해야 된다는 거야. 외부로 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요 개념을 알고 있었으면 요 지점들이 되게 이상하다는 걸 느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생각보다 이 동양 철학을 관통하는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그랬을 때 이 3번의 성공적인 통치법은요. 내부적인 얘기일까요? 외부적인 얘기일까요? 정치적인 얘기란 말이야. 뒤쪽 얘기란 말이야. 근데 이거를 엿다 쓰면 되게 매력적인 모델이 돼버린단 말이죠. 그런 걸 느끼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3번이 되게 이상해요. 이 지문을 모르더라도 3번이 어색하다라는 걸 느낄 수 있지. 근데 시대가 그렇게 됐다. 그런 시대가. 여기서 얘기할 거는 그 정도. 나머지 것들은 사실 조금 너무 기본입니다. 나머지 것들은. 다음 넘겨보시죠. 10번에서 13번. 10번에서 13번. 자, 나머지 10번 볼까요? 10번. 10번은 틀리셨다? 쉽지 않다. 쉽지 않다. 제발. 생명 제가 그 한데 생명하면서 막 혈액하고 뭐 하면서 강조했던 부분은 뭐냐면요. 이 내부와 외부의 시각화를 되게 강조를 했어요. 다른 거를 다 떠나서 이 방향성 수능에서 나왔다니까 이게 수능에서 이건지가 나왔다니까 수능에서 이게 나왔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읽으라고 말씀드린 거야. 이게 문제에서 풀 수 있는 포인트가 됐으니까. 물론 이게 당연하신 분들이면 상관이 없어요. 이게 당연하신 분들이라면. 근데 그게 아니라면 물리적인 방법론들을 얘기를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죠? 봐봐. 10번에 1번을 찍고 그 아래를 안 봤어야 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최상위권으로 가기 위해서는. 왜일까요? 비타민 D는 소장에서라는 뉘앙스가 비타민 D는요 소장에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얘가 아니라 뭐였게? 콩팥인가 그랬을 거야. 이게 1번 찍고 가야 된다니까. 왜 이 비싼 돈을 주고 만드는 이 모의고사에서 이런 문제를 내는지 생각하면 돼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읽어야 된다? 이렇게 읽어야 한다. 제발 어디에서 이 공간에서 얘가 작용한다라는 건 인과에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 거예요. 나머지가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이걸 못 잡았다면 아직도 체화가 안 됐다 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 다음에 13번 볼게요. 13번 이것도 되게 역사가 깊은 문제. 이 13번 기준도 봐봐. 13번 어디를 좀 같이 읽으면 좋냐면요. 우리 두 번째 문단부터 좀 봅시다. 두 번째 문단부터 이 글감을 어떻게 굴렸어야 되는지. 자, 혈중 칼슘 이온의 농도가 정상치보다 낮다라는 전제적 문제가 만들어졌죠. 칼슘 이온, 칼슘 농도가 지금 어떤 상태예요? 낮은 상태예요. 칼슘 농도가. 부갑상샘에서 파라토르몬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됩니다. 뭐 해야 돼? 부갑상선 잡아야 되고요. 여기에 뭘 잡아야 돼요? 기억을 잡으셔야 돼요. 잡으시고. 그 다음에 파라토르몬은 뼈에 서는 파골세포의 활성을 높이고
콩팥에서는 칼슘 이온에서의 흡수를 촉진하면서 안산 이온의 흡수를 억제한다. 이게 기술에서 초반부의 정보는요, 이악물고 잡으셔야 돼요. 여기가 강이야. 선생님 정보가 너무 많아요. 이해가 안 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최대한 받아들이려고 노력을 해야 된단 말이야. 시간 써야 돼. 실제로 여기에서는.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되죠 지금. 첫 번째가 피골세포고요. 첫 번째가 이 뼈. 뼈라는 공간이 만들어지고, 그죠? 그 다음에 콩팥. 요 이미지가 이제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제 뼈에서는 파골세포를 올리고요. 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콩팥에서는 칼슘 이온 흡수를 촉진하면서 칼슘 이온은 올리고 안산 이온은 내린다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어디선가 많이 봐야 돼요. 이게 어디서 제일 가깝냐면 그 오버슈팅 질문. 우리 단기 장기일 때는 이 환율과 이자율과 금리가 어떻게 되는가. 가깝게는 그렇고요. 멀리로는요. 그 슈퍼문 질문. 멀리로는 거기랑 동일해요. 금지점일 때는 영향이 세지고, 그죠? 가까울 때는 멀리 있을 때는 영향이 약해지고, 가까웠을 때는 영향이 세지는. 그 중간 단계는 뭐가 있게요? 만류력 있어요. 만류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커진다가 여기에서 잡히는 거거든요. 좀 더 가볼게요. 파골세포는 항상적으로 이루어지는 뼈의 재형성 과정에서 뼈를 녹인 다음에 칼슘 및 인산의 이온을 혈액으로 유입시키는 기능을 하는데, 파라트몬의 자극을 받으면 평소보다 기능이 더 활발해진다. 여기서 포인트가 뭐게요? 뼈, 그 다음에 혈액이에요. 얘의 포인트는 뼈에서 공간이 혈액으로 간다는 이미지를 잡으시는 게 중요해요. 결국은 얘를 작용함으로써 옆쪽에 있는 아이들이 올라간다는 게 포인트라는 거죠. 여기 잡는 게 중요했고, 하지만 칼슘 이온과 인산 이온은 함께 인산칼슘염을 형성하는 경향이 있어서 두 이온의 유입량이 동시에 증가할 때는 혈중 칼슘 이온 자체의 농도 증가는 유입량에 비해 미미하다. 이거 어떻게 읽어서 써야 돼요? 얘의 작용은요, 생각보다 뭐하다? 미미하다라는 거야. 즉 P를 읽어야 돼. 프라블로. 얘가 두 가지를 같이 올려주기 때문에 얘가 작용을 해가지고 의미가 없어진다는 거야. 그래서 의미가 있는 부분은 어디야? 여기가 의미가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그럼 포커스가 뒤쪽으로 가는데, 그래서 파라토르몬의 혈중 칼슘 이온 농도 조절에서 더 중요한 것은 콩팥에서의 작용입니다. 혈액 속에 노폐물을 걸러 체외로 배출하는 콩팥은 늘 칼슘 및 인산이온 같은 무기질을 흡수하여 혈액으로 유입시키는데, 파라토르몬의 자극을 받으면 인산이온의 흡수율을 낮춰 그 체외 배출량을 증가시키고 칼슘 이온의 흡수율을 높여 그 혈액 내의 유입량을 증가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업다운, 인산의 업다운을 우리가 잡아놓은 상태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 글감이 이렇게 구조화가 되죠. 조금 더 나아갔을 때. 반대로 혈중 칼슘 이온의 농도가 정상치보다 높을 때에는 갑상샘에서 칼시토닌이 등장합니다. 이 구조가 나오잖아. 얘가 농도가 너무 높을 때는 이라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가까울 때, 멀 때랑 다를 게 없고요. 이자율이 높을 때, 낮을 때랑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들이. 그 다음에 반대로 칼시토닌은 뼈에서는 피골세포의 활성을 억제하고 콩팥에서는 칼슘 및 인산이온의 흡수율을 낮추어서 두 이온의 혈액 내 유입량을 낮추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칼슘 이온도 낮아지고, 그죠? 인산이온도 낮아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죠. 자, 그럼 여러분들 갖고 가야 되는 건 뭐예요? 얘와 얘가 다르다 포인트, 그리고 얘와 얘가 같다라는 포인트를 가지고 굴려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새로운 환경에 던져줘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13번으로 한번 가볼까요? 혈중 칼슘 이온 농도가 정상치보다 높아진 고칼슘 혈증. 이게 문제점이잖아. 지금 칼슘의 농도가 어때요? 너무나 높아요. 너무 높아. 그럼 우리는 뭘 해줘야 돼? 칼슘 이온을 낮춰줘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가 적용되겠구나, 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글을 읽어보는 건데, 혈중 칼슘 이온 농도가 정상치보다 낮아진 저칼슘 혈증은 혈중 칼슘 이온 농도의 조절기 전에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할 때 발생합니다. 즉,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 호르몬 분비가 필요할 때에도 호르몬을 분비하지 않는 증상이고,
부갑상생 기능 항진증은 필요하지 않을 때에도 호르몬을 분비하는데 네 가지 중에서는 한 가지만 적용합니다. 라는 식의 이야기를 문제점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1번 들어가 보죠. 1번까지만 볼게. 1번. 자, 부갑상선 기능 항진증에 걸리면, 자, 여기서 뭐 잡아야 돼요? 여기를 잡아야 되고요. 항진증이라는 건 뭐야? 지가 하기 싫어도 필요가 없어도 계속 등장을 한다는 거야. 문제점은 그럼 뭐가 많아? 칼슘 이온은 존나게 높아지고 안산 이온은 존나게 낮아진다는 상황을 만들어 놔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를 읽으면 어때요? 정상치보다 낮을 때보다 높을 때 콩팥에서의 인산이온 흡수율이 더 낮겠군요. 그럼 빠르게 뭘 분류해야 되냐면 두 가지로 나눠야 돼. 이게 두 개로 낮아야 돼. 이게 낮을 때와 높을 때를 사고를 때려버려야 된다고. 근데 봐봐, 낮아. 지금 칼슘이 낮아. 그럼 우리 낮을 때는 뭐 하기로 했어요? 이 부갑상선 때 기억을 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항진증이 있어도 이때는 문제가 안 돼요. 이때는 칼슘을 올려주고, 그죠? 안산을 내려주는 이 작용은 지금 칼슘이 낮기 때문에 이 작용은 아주 해피한 작용이란 말이야. 이 작용. 근데 문제는 높아요. 자, 높을 때는 우리가 뭐 하기로 했어요? 갑상선에서 니은을 적용하기로 했단 말이야. 니은을 적용하면, 높을 때는 니은을 적용하면, 그죠? 칼슘은 낮아지고 인산은 낮아지는 이 과정이란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우리의 프로블럼은 뭐예요? 지금 얘가 상관없이 계속 작동한다는 뉘앙스인 거잖아요. 그럼 여기다 뭘 적어야 돼? 칼슘은 올라가고 얘는 내려가는 구조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할 수 있어야 돼. 요거를 그냥 생각하면 안 돼요. 이 문제에서 이러고 있으면 될 게 안 돼요. 물론 여기까지 갈 수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건 알아요. 이 3점짜리 문제를 이런 식으로 다룰 수 있는 친구들이 여기서 많지 않다는 건 알겠는데 그래도 계속 해봐야 돼. 그래야 아다리라도 맞춰. 이런 것들이. 이렇게 봤을 때 얘 문제는 뭐예요? 칼슘 변해 안 변해? 안 변하기 때문에 큰일 나는 거야. 칼슘이 존나 높아가지고 낮춰야 되는데 답이 없는 거고. 그리고 문제는 뭐예요? 인산이 한 번만 떨어져야 되는데 존나 떨어지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거 뭐랑 똑같아? 오버슈팅이랑 완전히 똑같은 거예요. 얘가 금리 확률이 조금만 올라야 되는데 개같이 올라가지고 망하는 게 오버슈팅인 거거든요. 요 느낌이 나는 기출을 통해서 익숙해요. 그랬을 때 이게 적용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 생각 없이 문제를 풀면 똑같은 항상 어려운 질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이 높을 때 콩팥에서의 안산이온이 훨씬 더 낮을 수밖에 없다라는 구조로 이제 풀어내시면 되는 겁니다. 이런 얘기들. 근데 어렵지. 이거를 1번을 찍고 존나게 맞네 하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강철의 심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건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버려도 돼요. 실제로 여러분들 시험장에서 이런 거 만나잖아요. 그럼 일단 조금 이따 보자 친구야 하면서 넘기셔야 됩니다. 요즘 추세는 그래요. 요즘 추세는 그런데 그럼 9월이 너무 궁금해. 그럼 9월에 쉽게 나오잖아요. 그럼 진짜 큰일 난 거야. 이 사람들 너무 이상해. 6월이 적정 수준으로 저는 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9월에 이제 쉽게 내는다. 그러면 이제 수능 개어렵거든요. 그러면 사람들 이상해요. 9월에 너희들 수준 이 정도인데 성적이 잘 나오잖아. 니들 이거보다는 좀 하는구나. 좀 치네? 하면서 개같이 걸려고 얘기하는 거야. 좀 무섭다. 그래서 요 뉘앙스가 이상하면 안 된다. 2개 알려드렸어요. 이 비용량에서 제발 외부의 이미지는 반드시 잡을 것. 왜? 기출에서 그렇게 나왔으니까. 이런 3점짜리를 풀어할 때는 좀 이 구조와 이 작용들을 조금 할 줄 아셔야 돼요. 이런 것들을 보여드렸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파레토 기준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그죠? 그 다음에 18번 21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 구보시는 나중에 소설을 이야기할 때 막 이게 나올 만한 거 100선, 10선 이렇게 했을 때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작품 중에 하나예요. 이 작품의 역사적 가치가 있거든요. 결국은 뭐다? 서술자예요. 얘가 이 관찰자 시점 전적 작가 시점이거든요. 근데 이거랑 플러스 뭐예요? 이게 의식의 흐름 기법이랑 같이 넘어요. 전적 작가 시점인데 이 작가가 이 서술자가 이 구보를 위주로 다른 식을 탐색한단 말이에요. 이 구조 자체는 되게 독특한 구조예요. 이런 것들.
그리고 얘는 철저하게 관찰자의 입장에서 그 극감을 보기 시작을 합니다. 이 뉘앙스는요 수능에서 좋아해요. 요 뉘앙스들을. 그래서 18번에 인물의 의식에 초점을 맞추어 시대적 분위기를 드러내고 있다 해서 그 앞부분이 반드시 등장할 거예요. 이 구보시의 일이 나오는 순간. 그죠? 전적 작가 시점이지만 다른 사람의 인물들의 감정들을 다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구보시의 관점에서 통과해서 여기는 추측을 하게 되잖아요. 이렇게. 요 뉘앙스가 등장하게 될 겁니다. 수능도 여러 번 등장했었던 부분들이고요. 이런 서술자에 대한 고민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잠깐 2번의 이야기의 내부, 외부죠. 서술자를 교체? 말도 안 되죠. 그죠? 쉼표를 활용한 건 좋은데 긴박하진 않았고요. 그 다음에 갈등이 점점 심화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죠? 나머지는 감정 라인들이에요. 전부 다. 만약에 틀리셨다면 이 사람의 그 감정선들을 조금 더 동그라미 쳐보시고 그 감정 동그라미 쳐보시고 그 감정이 뭐에서 비롯됐는지만 조금 초점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그렇게 어려운 얘기는 아닐 겁니다. 제발 버릇을 들여. 감정 좌우가 제일 중요해요. 이 사람이 왜 이런 감정을 갖게 됐는지를 보세요. 그러면 19번도 그렇고 20번도 그렇고 21번도 그렇고요. 전부 다 감정선에서 해결되는 부분들이에요. 이 사람의 발화가 왜 이렇게 됐는지. 거기에다 이제 팩트체크까지 이제 연결되는 부분들이라서 틀리셨다면 좀 생각은 해보실 필요가 있겠고. 그 다음에 22번에서 27번 여러분들 공선화가 때문에 조금 도움을 받으셔야 되는 작품입니다. 우리가 공선화가를 가장 최근에 했었죠. 그래서 공선화가를 여러분 봤을 때 어떤 이미지 정도는 있어야 돼요? 주제 정도는 일단 있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공선화가의 주제의식은 뭐였어? 내가 공선화가를 참 좋아했는데 얘가 떨어져서 슬프다란 말이야. 다른 것들은 꽃이 떨어져도 슬프지 않았는데 공선화가는 떨어져서 슬프다. 그래서 이름을 이렇게 지었구나. 그리고 이제 인상 깊은 장면이 뭐예요? 이 사람이 이제 꽃이 귀신이 돼가지고 꿈속에서 자 갑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간단 말이에요. 선녀가 돼서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의미가 있었는데 26번 틀리셨으면 진짜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고전, 그러니까 문학을 읽을 때 제발 주제, 즉 감정선에 초점을 두셔야 돼요. 그게 안 되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3번이 틀린 이유는 뭡니까? 작가는 떠나간 임을 조락하는 동선화에서 빗대어 임에 대한 회화는 다 틀려요. 이 감정선들이. 임을 그리워하는 것도 아니에요. 동선화가 떨어진 거에 대한 아쉬움인 거지 헤어진 사람에 대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심각성을 느끼셔야 돼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감정선 이런 것들 보시면 되겠고 뭐 23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잖아요. 역군은 이셨다를 반어 뽑으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이제 임금님을 원망하는 건 되게 조심스러워해야 돼요. 되게 조심스러워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5번 찍고 이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괜찮았다고 생각해요. 넘겨봅시다. 야 22번 틀렸으면은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되고 그 다음에 개우사. 개우사도 여러분들 보시면서 무슨 생각하면 좋을까요? 이게 뭐에 대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던 작품이다? 탕자 길들이기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작품이다. 그러면서 뭐와도 조금 보여드렸었죠. 그 이촌풍전 이런 결도 아주 같이 연결이 됐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표면적으로 주인공이 긍정적이야 부정적이야? 되게 부정적인 인물로 등장을 한단 말이에요. 남주인공이. 그 남주인공을 골탕 먹이면서 얘를 개과천선시키는 구조로서 이야기의 흐름이 이제 흘러간다는 걸 31번 정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확인할 필요는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글을 읽는 건 어려워도요. 문제는 엄청 쉬웠어요. 그래서 이것도 넘어갑니다. 그렇게 막 얘기할 만한 이야기들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32, 33도 아마존 수족관 너무 클래식했죠? 이 정도 나오면 잘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네, 얘도 어려운 거 없어서 넘어갑니다. 이 정도? 봐봐 이렇게 후루룩 넘어갔지만 지금 했었던 이야기 중에서 포인트들이 되게 많아요. 내부 외부에 대한 이야기들이라든지 이런 비례적인 그러니까 나누고 적용하는 그런 이야기들이라든지 그리고 어휘적인 부분들 이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부재에서 생긴다? 그러니까 이게 왜 유구한 문제냐면요. 예전 수능에서 뭐가 있었냐면 이건가? 이게 있었어요. 이것 때문에 틀렸다니까? 오답이 나왔다니까? 합성은 뭐예요? A와 B가 만나서 이제 이 새로운 게 이 기존에 있던 게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생성은 없던 게 이렇게 또 등장하는 거거든요. 요거 가지고 장난치는 문제가 등장했었어요. 요거 가지고 유구한 문제야. 아주 오래전부터.
그래서 이번에 6월달에 나와도 과하기는 하지만 새로운 개념은 아니고 여기서도 과하기는 하지만 풀 수는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식이 여기까지 닿느냐 안 닿느냐야. 이런 지문들 같은 경우는 알겠죠? 거기에 좀 초점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다음은 어디로 가느냐? 다음은 수능 완성으로 가봅시다. 자, 수능 특강 요거 고공가 잡혀있는 거 있어요. 고공가 여기가 이제 수능 특강 뒤쪽 부분입니다. 실전학습 1, 2회에 대한 파트인데 있어, 나눠줬어. 고공가 찾아볼까요? 1번, 4번 풀고 시작하죠. 네, 풀고 시작합시다. 고공가랑 뒤에 용사음 있죠? 별 5개입니다.